안녕하십니까. 1급 39번째 배정한자 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전에요. 확인학습해 보셨죠? 어땠죠? 결국 확인하기 위해선 배정한자가 얼마나 여러분한테 중요한지 아셨죠? 1급은요, 오히려 상급 문제보다 쉽습니다. 왜냐고요? 글자만 알면 돼요. 배정한자와. 그런데 사람들 오해합니다. 1급이 무지하게 어려울 거야. 당연하죠. 살인도 1급 살인이 어렵지 3급 살인이 어렵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리를 알고 3급에서 2급, 1급으로 올라왔다면 사실상 1급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만 배정한자 양이 많다는 건데 이 배정한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 몫이지만 원리와 논리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아시죠? 그러면 첫 번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오를 시다 또는 이시라고 배운 이것, 그 옆에 비수비 또는 우리는 숟가락비라고 배운 접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을 자물통이라는 어떤 곳에 딱 들어맞는 옳게 맞는 뾰족한 숟가락 같은 게 뭐예요? 열쇠죠. 그 열쇠의 모습을 본뜬 글자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열쇠시 또는 숟가락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시저라고 그러죠. 시저는 뭐냐? 숟가락과 젓가락을 얘기합니다. 숟가락시, 젓가락저 합쳐서 우리는 시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숟가락통, 젓가락통을 뭐라고 그래요? 시저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그런 말을 잘 모르겠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그 제사 지낼 때 시접 그릇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시저예요. 시저. 중요한 건 시자가 원래의 의미는 열쇠 시로 같다는 거예요. 열쇠. 즉 옳도록 어떤 잔물통에 옳도록 딱 맞도록 들어가는 뾰족한 숟가락 같은 게 뭐냐 이거였죠. 그게 열쇠. 우리는 쇳대라고 그러죠. 그런 모양이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자 이렇게 조합해 놓으면 얼마나 맞습니까? 예나 지금이나요. 잘문통은 맞는 열쇠만이 열리게 돼 있죠. 여러분 지식도요. 여러분이 맞는 의지를 가져야 열립니다. 한자 맞는 의지. 즉 뭐냐? 이건 원리와 논리일 거야 라는 의지를 가지고 열어야 열리죠. 잘못 열면 저처럼 뚜껑만 열리는 부작용 속에서 한참 시달린 후에야 억지로 들어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해하십시오. 또 다른 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한자가 과학적이라는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계집녀 옆에 생각사. 여자가 생각한다. 이거 원래는 시집시자인데 자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시집간 여자는 생각이 많다는 데서 아마 이게 시집의 뜻이 아니겠나. 그래서 시집시. 우리 시댁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시가를 높여 일컫는 말이죠. 여자가 시집 가가지고서 남편의 집을 시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갈 나이가 되고 시집가면요 생각이 많아져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고요? 혼자 있던 공간에서 또 다른 남자의 공간을 이해하려면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당연하죠. 우체국 보험 선전 보셨나요? 이거 뭐 공영방송이니까 중요한 건 있죠. 낭만은 짧고 어때요? 생활은 길다. 아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자의 시집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집녀 옆에 생각사가 붙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될 뿐입니다. 돈을 신경 쓰든 남편을 신경 쓰든 시댁 신고를 신경 쓰든 본가를 신경 쓰든 자식을 신경 쓰든 무지하게 많아질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요. 감이라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감. 같이 볼까요? 나무목 옆에 저자시자의 원자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칠 자자를 변형시켜서 이렇게 온 거죠. 즉 나무에 매달려 다 자라서 매달린 열매를 시장에 팔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그것은 감이었다고 그래서 감시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홍시 그러면 뭐죠? 그렇죠. 붉은 감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그칠 자자가 변형 형태로 시장 시자로 변했다는 것 알아두면 이것도 해결하는데 여러분이 재미있을 겁니다. 사실은요. 그칠 자자를 보면 누이 자자도 저렇게 변했습니다. 그렇죠? 누이 자자도 그렇게 시장 시자로 바뀌잖아요. 그칠 자자인데. 그죠? 여자가 다 자라서 그쳐가지고 시장에 내맡길 수 있을 만큼 큰 여자. 손위 누이죠. 그래서 손위 누이 자자가 계집녀 옆에 저자를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자가 만들어졌다는 것 알면 계집녀 옆에 나무목 옆에 들어가면 감시도 되고 또는
손, 위, 누이, 자도 된다는 것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요, 이거 죽이는 거랑 관계되어 있네요. 같이 볼까요? 이 죽일살의 변형 형태에다가 옆에 법식이죠. 즉 무슨 얘기냐? 죽이되 예법을 무시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시해라고 그러죠. 그럴 때 이걸 쓰는 죽일 시자입니다. 죽일 살과 다른 것은 죽일 살은 마구잡이지만 죽일 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시해 그러면 또는 시살이라고도 하는데 부모나 임금을 죽이는 걸 시살 또는 시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법도 법식자 그걸 무시하고 죽인다는 겁니다. 가장 하극상이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군대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극상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기는 거니까 아주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법에 맞으면 좋은데 예법에 맞지 않아요. 예법에 맞으면 그 논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이 낸 천자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주무왕이 그랬고 예를 들어 은탕왕이 그랬고 거리나 주를 무찌른 임금들은 신하의 직분으로 임금을 무찔렀기 때문에 이걸 시해라고 그러느냐? 아닙니다. 하늘이 그 사람의 그 때를 맞춰주는 거죠. 이건 적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것은 왠지 동물이랑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푸를청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동물이 푸른 숲 속에 숨어서 의심하는 모습에서 이것을 무슨 자라고 하느냐. 시기할 시, 의심할 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기 그러면 샘 나가지고서 미워하는 걸 시기라고 그래요. 시기할 시 꺼릴 기자니까요. 그러니까 시기하에서 꺼리는 걸 시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기할 시자가 너무 재밌는 건 동물이 사람이 올까 아니면 나보다 더 뛰어난 그 맹수가 올까 싶어서 푸른 숲 속에 숨어가지고 의심하는 모습. 이것이 시기할 시자입니다. 그러니 한자 이렇게 잘 만들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죠? 한자가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즉 숲속에 숨어서 의심하는 모습이 시기하는 것과 뭔 관계냐? 그건 나보다 더 잘났거나 내가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시기하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동물이나 매한반입니다. 그 마음속에 품은 뜻은요. 이번 글자 자세히 보면요. 말씀원이랑 관계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원 옆에 더할 익자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난날 제왕이나 경상 또는 유현들이 죽은 후에요. 그들 생전의 공덕을 말로 칭송하여서 임금이 추증 더해주는 것이 뭐냐? 그런 더해주는 이름을 일러서 시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시호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증시 그러면 왕이 신하에게 시호를 내려주는 걸 증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호시자를 쓰면서도 시호가 뭔지를 모른다면 황당하죠. 뛰어난 재상이 됐든 유현, 선비들이 됐든 뭐 경상이 됐든 뭐 뛰어난 사람이 됐든 제왕이 됐든 그 죽은 후에 그 사람에게 더해서 칭송해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 호를 붙여주는 것, 그걸 시호라고 한다. 이해됐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 해태태의 옆에 제주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산 짐승으로 몸빛이 붉은색을 띤 회갈색에서 황갈색 또는 홍갈색으로 색이 변하는 재주를 가진 짐승. 그것도 객과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승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승냥이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태태는 결국 어떤 객과 짐승이 모양이죠. 그래 놓고 거기에 색깔이 변하는 재주를 가진 짐승. 승냥이다. 승냥이 시. 그래서 우리가 시랑 그러면 승냥이와 이리를 얘기합니다. 이리랑자니까요. 결국 승냥이나 이리는 객과의 짐승이에요. 객과의 짐승의 특징이 의심이 많습니다.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번 정을 주면 진짜 충정을 주죠. 그래서 사람이 개만도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 우리가 오죽하면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애견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개를 나보다 앞서가면 개만도 못한 사람. 개가 내 뒤에서 따라오면 뭐라 그래요? 그렇죠. 개가 몰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를 끌어안고 가면 그렇죠. 개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중요한 건 이 객과의 짐승은 충정이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개만도 못하면 안 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 손이랑 관계되어 있습니다. 손 같이 볼까요? 손수 옆에 법식, 이 손수는 제방변으로 변했죠. 즉 손으로 법에 맞게 닦는다는 데서 이거 닦을 식자, 지울 식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의심을 불식시키다, 씻어버린다는 얘기죠. 털고 훔치는 걸 불식이라고 그래요. 떨칠 불자, 닦을 식자니까요. 이 식자를 알면 손수 옆에 법식, 어떤 그릇이 됐든 어떤 그 위치가 됐든 그 법에 맞게 손으로 잘 정리해 놓고 닦는 것을 식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이걸 알아놓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의심을 불식시키다라고 할 때 식자를 어떤 걸 쓸까?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 이번 시간 또 어떤 잔지 같이 보도록 하죠. 불화 옆에 실식. 재미있네요. 즉 불이 그친다는 얘기죠. 불이 그친다는 데서 이것은 불 꺼질 식자입니다. 우리가 종식시키다. 한때 매우 성했던 것이 주저앉아서 그치는 것을 종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종식이라는 말 속에 이 식자는 불 꺼질 식자입니다. 쉴 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가 활활 타올랐다가 완전히 사그러지는 게 종식이지, 처음부터 꺼져 있거나 쉬는 것은 종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휴식이지 절대 종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종식이라는 건 뭔가 확 타올랐다가 싹 사그러져야만 종식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어차피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최대한 불살러 놓고 그 후에 죽으십시오. 에너지 남겨서 죽지 마십시오. 원혼만 떠돌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혼 못한 장가, 못간, 시집 못간 처녀, 총각 안 됩니다. 무조건 가십시오. 불살러 보십시오. 그리고서 가십시오. 그래 원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애정을 갖고요,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는 것 멋진 일입니다. 다음 한자는 또 어떤 자가 나올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참 안 좋은 자네요. 같이 볼까요? 밥신 옆에 벌레충. 즉 뭐냐? 벌레가 먹었다는 데서 좀 먹는다는 뜻으로 이거 좀 먹을 식자예요. 일식이나 월식을 뜻하기도 하고요. 즉 벌레가 먹어요. 그건 좀 먹는다 해서 좀 먹을 식. 우리가 침식 그러면 뭐냐면 차츰차츰 먹어 들어가는 걸 침식이라고 그러고요. 가라앉을 침자를 쓰면 뭐냐? 지표의 암석이 자연적인 변화로 파괴되어서 차차 캐먹어 들어가는 과정을 침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침식인데 어떻게 다르냐면 이건 차츰차츰 먹어 들어가는 침식이고 이거는 캐먹어 들어가는 과정의 총칭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지표면 이것을 우리는 침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침식인데도 약간씩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 알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다른 한자 보도록 하죠. 입구랑 관계가 있습니다. 입이 하는 일은 먹고 말하고 뭐 그러는 일이죠. 같이 볼까요? 입구 옆에 펼신자죠. 이 신자는 원래 어떻게 만들었냐면 입으로 양손을 허리에 대고 몸을 편 모양으로 웅얼거리는 데서 끙끙거릴 신자입니다. 즉 뭔 얘기냐면 입을 벌리고 이렇게 구부정하고 있는 허리에 양손을 갖다 대고서 아이고 힘들어 끙끙거리는 거. 그래서 이걸 끙끙거릴 신자예요. 우리가 신음을 한다 할 때 쓰는 자죠. 병으로 앓는 소리를 내는 걸 신음이라고 그래요. 끙끙거릴 신자, 을푸름자, 신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음하는 데 있어서도 절대 입만 신음하는 게 아니고 몸까지 신음하는 것이 신음입니다. 네, 또 다른 한자 보도록 하죠. 한자 참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글자 어떤 글자일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계집녀 옆에 별진, 생신신이라고 하는 자. 즉 여자가 몸속에 또 다른 별을 품었다는 데서 아이벨신자죠. 우리가 그래서 임신할 때 쓰는 자인데 임자도 요거 그 아이벨 임자를 사람 임변이 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신 그러면 아이를 베는 걸 임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낳은 여자를 임산부라고 그러고 아이를 벤 여자를 임신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임산부냐 임신부냐는 사실은 달라요. 그렇죠? 산은 아이 낳을 산자니까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야, 이거 집에 별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나타내는 운면과 또 조개나 별을 뜻하는 진이죠. 즉 별을 품은 집이라는 데서 대궐을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스타의 집, 대궐이죠. 대궐신자. 우리가 그래서 신필 그러면 임금의 친필을 얘기합니다.
즉 별 같은 용 같은 사람이 집안에 들어있다. 이건 대궐인데 나중에는 변해서 대궐궐자를 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이자는 임금이라는 뜻만 가지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관한 접두사로 쓰여요. 그래서 신필 그러면 임금의 친필 또는 어떤 붓글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한자는 본래에 만들어진 의미를 나중에는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뜻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것 아셔야 이 어원에 맞는 한자풀이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 대궐신자는 지금은 대궐이라는 뜻은 없어지고 임금이라는 뜻만 남아있다는 것 알아두셔야 좋겠죠. 그것도 접두사로 쓰일 때예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별신 밑에 벌레충, 별자리 같은 무늬가 있는 조개, 그렇죠? 조개라는 데서 무명조개 신자 또는 대합신자입니다. 즉, 이 별신자는 별자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별을 뜻하는 거, 스타라는 자는 별 성자한테 양보하고요. 이건 별자리를 얘기하죠. 그 별자리 같은 무늬가 있는 그 조개, 그건 뭐냐? 무명조개다 해서 무명조개 신자입니다. 우리가 신기루 그러면 뭐냐면 공중에 누각을 짓는 것처럼 근거나 현실적 토대가 없는 헛된 공상이나 존재를 신기루라고 그러는데 그때 신자는 무명족의 신자의 기운기에 다락루자 씁니다. 그러니까 신기루가 참 재미있죠. 신기루 할 때 신자를 사람들은 귀신 신자를 쓸까 하지만 무명조개 신자입니다. 왜냐고요? 무명조개가 조개 모양의 꼭 이렇게 별자리처럼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운처럼 생긴 다락이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텔레비전이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것, 그것을 신기루라고 옛날 사람들은 느꼈다는 겁니다. 옛날에 무슨 비디오가 있습니까?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지랑이가 펴오고 사막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그런 형태처럼 보이거든요. 이걸 신기루라고 써놓은 겁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어떤 자일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이 초목이랑 관계가 있을 거고요. 새신이죠. 초목으로 새로 나오는 가냘픈 식물이 의지하여 자라도록 곁들여 꽂아두는 꼬챙이 같다는 데서 섬나무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뗄나무라고 다들면 섬나무, 즉 콩이나 나팔꽃이 잘 올라오도록 꽂아두는 나무 꼬챙이를 얘기해요. 즉 초목 가운데 새로 나온 것들이 잘 감고 올라가도록 해놓는 것, 섬나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탄 그러면 뗄나무와 연탄, 숯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섬나무 신자는 잘 알아둬야 되는 게 초목의 세 가지가 아니라 초목에서 새로 나온 가지들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꽂아두는 꼬챙이, 이걸 섬나무라고 했고 또는 뗄나무로 갖다 썼다는 겁니다. 꼬챙이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상황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한자죠.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도 원리와 논리는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감사합니다.